명태균 씨가 오늘 CBS 라디오에서 김현정 앵커와 대담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네요. 뭐가 가장 눈에 띄었는지 한 번씩 좀 지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제 많이 언론에서 인용 보도하는 거는 명태균 씨가 이제 2021년 6월 달에 예. 이제 대통령,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이 됐고, 그 이후에 거의 이제 매일같이 이제 스피커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아침마다 이제 거의 이제 회의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러니까 당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인수위 단계에서 인사를 할 때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명태균 씨한테 물어왔고 예. 그것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의견을 내서 그에 따른 인사를 뭐 하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뭐 내가 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등등등의 뭐 워낙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헤드라인에 많이 실린 거는 뭐 스피커폰으로 매일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정도가 일단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 이제 거의 원맨쇼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태균 혼자서 다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미국 역사의 그 아주 그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는 포레스트 검프하고 톰 행크스 주연이었죠. 예, 똑같다. 명태균이 지난 한 3, 4년 사이에 거의 그 뒤에 있었던 거야. 아, 근데 다행이네. 다리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잘 뛰지는 못하니까 그나마. 아, 비슷하다. 포레스트 검프도 다리 수술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잘 못했어. 근데 저는 놀랐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선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 이게 허풍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선 얘기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내외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하나랑 재밌게 본 건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본인 얘기인데 그렇지. 이 얘기는 이제 오빠라는 얘기가 계속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오빠라고 나왔는지 아니면 진짜 그때 김건희 씨가 전화통화해서 오빠라고 얘기를 해서 오빠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본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오빠라고 하는 통화 녹취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그러네.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6개월 동안 아침마다 스피커폰을 켜놓고 대통령 그 당시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 내외와 통화를 하면서 전략을 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공적인 조직이나 캠프는 다 사라지고 사적인 개인이 매일 대선 후보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까지면 장난이 아니겠는데 그리고 명태균에 대해서 허풍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허풍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계속 허풍쟁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짤 수 있으면 제가 볼 땐 노벨 문학상도 받겠어요.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다 짭니까 일일이. 왜냐면 이 짜는 것도 다 이 날짜 이거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쭉 제가 훑어보니까 사실관계는 틀린 게 없어요. 그 내에서 사실관계 내에서 뻥 튀긴 거 있을지 몰라도 사실관계가 틀린 게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이건 아닙니다만 여론조사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매우 많은 바이어스를 집어넣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략을 짜줬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소위 이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놀아나는 정당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줄거리가 이분이 워낙에 말이 많아요. 말이 굉장히 달변이고 말도 빠르고 그래서 짧은 인터뷰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오세훈, 이준석을 만든 뒤에 윤이 수소문해서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개의 국민의힘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뭔가 큰 역할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그러면 아까 행정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공적인 캠프라든지 공적인 당의 기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한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대통령 내외와 아침 저녁으로 그 당시에 전화해서 스피커폰을 켜놓고 본인이 조언을 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또한
이게 예비 후보든 대선 후보든 간에 후보 시절에 이렇게 이게 이분이 지금 이 선거 캠프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들었다라는 것도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56만 당원 명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받았냐, 본인이 제공한 것이 맞느냐를 추궁을 하지만 흐리멍텅하게 얘기를 이렇게 말을 흐리면서 근데 당원 명부를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점을 또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그 홍준표 캠프로 넘겨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예. 정확하게 예. 그 당시에 그 시점에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신과는 관계가 없었고 없다. 내가 떠넘겨버리거든, 지금. 알기로는 예. 자기가 알기로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하고 홍준표 캠프하고 예. 거래를 한 걸로 아는데 내가 그걸 토스를 해준 것이고 토스를 해준 것이고. 정확하게는 어떻게 거래했는지는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나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것, 3억 6천만 원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요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돈을 받으러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측이든 윤석열 측이든 하여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돈을 받으러 갔다. 정산 네. 내역을 가지고 이 갔다. 인터뷰에서는 그 사실을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것들이 고 3억 6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56만 명 당원 명부가 어떻게 흘러나왔고 그거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지 않았느냐, 편법 불법이 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거는 홍준표 캠프에서 나온 거야. 정확하게는 나는 관계없다. 나는 관계없다. 홍준표 캠프에서 나온 거를 내가 토스를 한 거고 미래한국연구소는 나는 그때 소유주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는 걸로는 대표이사가 사실은 명태균인데 그리고 지금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대리인 같은데 그 사람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당원 명부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외부 유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당원 명부가 외부에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누가 유출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그거를 있잖아요. 홍준표 캠프 측에다가 떠넘겨 버리잖아.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러한 일이 국민의힘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핵심은 이 사람이 지금 보호하고 싶은 사람은 윤석열하고 김건희밖에 없지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은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후보들한테는 명부 줄 수 있거든요. 후보한테만 근데-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홍준표 캠프가 넘겨준 거야. 네. 뭐 중간에 해달라 해줬는데 그게 그거였어? 그렇지. 나는 몰랐어.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 맞아. 자기는 다 지금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맞아, 있는 거고 맞아.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압력으로 너희도 입담으로 내가 다 깐다. 그렇지. 대통령 부인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 얘기할까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정치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다 과시하고 법적으로 피해갈 건 다 만들어 놓는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 내외를 지금 압박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야 이게 통할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아니 그런 대선과 관련돼서는 제가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하고 계신 분이고 또 제가 대통령과 여사를 거론한다는 거는 제가 살아온 어떤 가치관으로서는 불손한 행위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선과 관련돼서는 제가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대선이고 뭐고 더 많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 끊임없는 메시지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 쪽에 전달을 하면서 나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는 끝까지 당신들 지키고 있고 그거를 심지어는 약간 스핀 먹여서 홍준표 측으로 지금 넘긴 상황이야.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랑 나의 관계는 없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이미 했어. 잘 들었지? 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자체가 대중한테 어떤 진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청자 자체가 대통령실이에요. 당신들 잘 들어. 나는 지금 아직까지는 충성을 다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거두고 싶은 효과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거든요. 그리고 검찰 수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명태균 씨로서는 걱정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행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걱정할 일이 없으면 뭐하러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 쭉 말씀하셨듯이 어떤 수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있었던 일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입국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에서는 문제 안 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라고 과시를 하면서도 예. 그래서 어떤 경우면 내가 다 얘기할 수도 있어. 내가 입 열면은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라고 과시를 하면서도 어떤 수준에서는 그러나 나는 지금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나를 보호해 준다면, 권력에 보호해 준다라면 나는 입 열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내는 거잖아요. 즉, 보호를 안 해주면 나는 입 열 수 있어.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명태균 씨 입장에서. 네, 명확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수사를 제대로 하면은 뭔가 나오는 것이고 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권력하고 뭔가 틀어진 일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구도가 상당히 이제 미묘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오히려 알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과 권력 사이에서 이 장난, 플레이를 많이 해보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들은 다 모르는 거 아니야? 나만 다 아는 거야? 그림자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얘기하는 게 본인이 최초 연결한 게 2021년 6월 18일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가 5월 달에 나온 게 있어요. 5월 달에 이제 그 머니투데이랑 미래한국연구소가 피해나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6월 18일이 사실이라면 그 전부터 이미 작정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노데이터를 본인이 만든 거죠. 5월 달부터 이미 예. 만들었죠. 그럼 이 노데이터를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면 저도 제가 볼 때는 뭐 김종인이든 아니면 이준석이든 김영선이든 라인을 깔 수 있는 걸 전제를 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기획이 다 있는 거였던 거고 그 기획을 통해서 딱 접근을 했는데 100% 성공이 된 거죠. 본인 말대로 6개월 동안. 이건 제가 볼 땐 검찰에서 핸드폰 뺏어가지고요. 예. 그냥 통화 그냥 내용만 확인하면 돼요.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진짜 6개월 동안 통화 뭐 매일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샜다는 게 나오게 되면 명태균이 한 얘기는 사실 개연성, 그것의 증폭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이 부분은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이 진짜 그 홍준표 대구시장 말대로 야 검찰 니들 뭐 하냐? 빨리 수사해라. 수사 바로 내놓으면 끝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얘기 뭘 해야 되냐? 피곤하게.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하기 어렵죠. 검찰도 전체 구도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잘못 건들면 검찰이 대통령을 작살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게 뜨거운 감자를 서로 만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게 제가 잘못 건드리면 제 생각에는 보수가 괴멸합니다. 이 사건은.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쓴 글을 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라. 이 사람 잡아놓으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또 썼는데 전제가 반드시 있어요. 이 글에는. 우리는 피해자다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선거 브로커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렇게 휘둘렸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피해자다. 이 사람을 자꾸 모른다고 하지 말자. 우리 이 피해자라는 거를 인정하자. 왜냐하면 모른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역공당하니까. 왜냐하면 모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모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도 이 사람을. 다 아는 사람. 제가 어떤 분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의 숨은 고수였다. 숨고. 네, 우리 숨고 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쓰면 이제 막 부르잖아요. 어떤 네. 전문가를 집 고쳐주고 뭐 이런 분을. 네. 맨날 부르는 숨은 고수였기 때문에 모르지 않는다, 누구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면 역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는 걸 인정하되, 그러니까 역시 검사 출신이죠. 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 피해자다. 선거 브로커한테 당한 피해자다, 우리는. 그러니까 검찰한테 일종의 가이드라인 주는 겁니다. 선거 브로커한테 당한 피해자인 사건이고, 이거는 그 전제하에 그 프레임에서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집어넣어서 일단 말을 못하게 하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본질적으로 진실을 찾기 위해서 선거 국면마다 명태균 씨가 뭐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수사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어떤 거는 부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태균 씨가 상당한 이제 허세와 허풍을 뭐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사건과 관련돼서 말하는 사람 중에 명태균 씨 말이 제일 진실에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허세와 허풍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5월달 여론조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 2021년도에 별의 순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 달에 얘기합니다. 2021년 1월 달에. 그때 이미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가 아마 재보궐선거 4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3월 뭐 이렇게 그때 뭐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이런 거 하고 막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하는데 다 여론조사가 낍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이분은 명태균 씨는 자기가 김종인 위원장하고 뭔가 일을 도모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별의 순간 얘기하고 우리 국민의힘에는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권 주자로 데려와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던 차였는데 어떤 여론조사나 어떤 여론조사에 근거한 작업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평론가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흔적들 아니냐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 다 만약에 단서를 추적해가지고 검찰이 예를 들면 정말 늘 좋아하는 압수수색 다 해버리고 막 다 열심히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수부 방식에 이 석유 터질 때까지 파는 수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보수 괴멸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큰일 난다. 이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보수가 괴멸 안 당하고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거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가 JTBC에 제보하고 이야기했던 거를 지금 경찰은 업무방해죄로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JTBC가 멍청해가지고 김기현이 허위 사실을 말했는데 예. 그거를 JTBC 보도국이 다 검증을 못하고 그냥 보도를 해버린 이 멍청한 원래 이 사람들은 멍청한데 김기현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을 업무방해를 해서 JTBC 보도국 업무방해를 했다. 이거는 지금 뉴스타파에 있는 봉지욱 기자도 똑같이 지금 업무방해로 걸려있거든요. 봉지욱이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사회부장이랄지 보도국장이 다 속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업무방해로 건 거예요. 그러면 명태균 같은 경우도 명태균이 너무 똑똑한 거야. 너무 똑똑해서 홍준표, 오세훈, 윤석열 막 다 속인 거야. 업무방해로. 대선에서부터 지선까지. 예? 다 속인 거지. 그럼 명태균 하나만 잡아넣어. 이제까지 검경의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보수는 개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나? 근데 명태균이 이제 파일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하기에는 명태균이 파일을 가지고 있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너무 많이.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인 문제와 좀 구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명태균 씨가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내면서도 사실상 보면은 딱 떨어지게 육하원칙에 맞게 누가 무엇을 했고에 대해서는 또 애매모호하게 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아침에 한 거 이 긴 거를 아무리 여러 번 분석을 해도 그래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본인이 고도로 이제 계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명태균의 말의 바다에서 우리가 무엇이 불법이냐를 찾기 시작하면 이게 저는 오히려 그 노림수에 빠진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본질은 두 가지로 갈라서 아까 우리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 여러 선거와 여러 이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무 직책 없는 사람이 횡행하고 있다라는 것의 사실성, 그것이 얼마큼 사실인가를 우리가 가려야 된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것이 맨 처음에 어떻게 발단이 됐습니까? 사실은 이 며칠 동안 사라진 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보궐선거 2022년 그리고 2024년의 총선에 어떻게 개입했느냐, 개입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개입했었는가를 우리가 가리고 있던 차에 갑자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휘잉 하고 나타나서 지금 며칠 동안 언론을 뒤덮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원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를 파고 있었다라는 길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22년, 2024년에 재보궐선거죠. 2022년은 그리고 2024년 총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걸로는 지방선거까지. 그렇죠. 예. 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또 검찰의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라나?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말씀하신 정치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2022년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치 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들 그렇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예. 벌어진 부분이고 예. 그걸 통해서 본인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된다.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정하게 수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두 번째가 2022년 보궐선거에서 소위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제 그런 거거든요. 2023년도에 12월 달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김영선 의원이 하위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예. 그걸 어떻게 인지를 했지? 인지를 했으니까 계속 대통령 부인에게 요구를 한 거겠죠. 예. 야, 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명태균에게는 소위 대통령 내외에는 많이 좀 멀어진 상황이고 김영선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버팀목이 하나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이후에 나왔던 나는 힘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건 또 다르게 따지고 보면 김건희와 한동훈 간에 엄청난 또 공천 갈등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이 세 가지를 검찰이 밝혀내야 되겠죠. 그럼 그게 밝혀진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소위 이 법률적인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